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아주 난리가 날 전망입니다. 이유는 이 본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고스란히 엄청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죠. 아마 거의 10월 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11월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가장 이 파괴력 있는 지표들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지금 거품 상황이 거의 극에 달한 그런 수위까지 오르고 있어도 여전히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분위기,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위기로 인지하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면 그냥 바로 이 뒤통수 까이게 되는 맞박의 대현타가 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로 미국 시가총액 1위 애플과 3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등등 M7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난주 한국의 대기업 실적 발표와 릴레이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크죠. 지난주 LG전자와 현대차 등등 한국에서도 실적이 기대보다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정말 경기 불황이라는 말이 체감이 될 정도의 마이너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곧바로 이어서 한국 GDP도 0.1%에 그치는 부진한 성적 속에 수출마저도 마이너스 0.4%에 머무르고 마는 이 악화된 경기 지표가 금융시장을 강타를 했었습니다.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은 이런 악재를 계속해서 농축적으로 쌓아가는 상황이니 이번 주 집값 지표는 상당히 낙폭이 큰 수위로 떨어질 가능성 높고요. 이와 함께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본물처럼 연말로 향해 가는 시점에서 기업 실적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금융 판사리를 좌우할 만큼의 엄청난 영향으로 다가올 공산 크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 실적이 기대치를 못 미치게 되면 증시는 거의 떡락 수준에 가깝게 떨어질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그동안 기대만큼의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던 M7의 궤적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게다가 동시에 발표되는 미국 노동시장의 동향도 11월 1일에 나오게 되는데, 신규 고용 규모의 여부에 따라서도 마지막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미 국채금리가 거의 연준보다 더 상위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죠. 거의 모든 세계 금융시장들이 꼼짝마.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미 4.2% 넘어서고 있습니다. 궤적을 보면 한번 골을 깊게 만들 정도로 연준의 기준금리나 빅컷을 시점으로 완전히 내려 꽂혔다가 지금 다시 기어오르고 있는 걸 보세요.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좀비처럼 살아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채금리에 이렇게 힘이 쏠리고 있는 건 바로 달러 파워의 힘을 더욱더 농축시키는 반등이 된 거고, 그러니 전 세계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무진장한 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봐도 유로나 파운드, 엔 등등등 주목할 만한 통화 가치들이 거의 엉덩이에 불이 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달러 강세가 집요하리만큼 통화 시장에서 극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은 달러와는 반대로 달려가는 가치 억눌림 속에서 그냥 숨을 죽이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고스란히 지금 한국 환율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비상에 걸린 한국은행도 일단은 박스권 안에 환율 급등세가 들어오는지 여부, 그러니까
변동성에 더 큰 중점을 가지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미국 대선 11월 7일에 이 윤곽이 나오게 되면 환율은 뭐 엄청스럽게 고공행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국채금리가 5%까지 치명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동성의 중심에 서게 되는 11월이 바로 그 변화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아마도 지금 한국은행이 개입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많고 앞으로 환율은 거의 역대급으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미친 듯한 말달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단기적 환율 상승세로 끝나지 않을 건 미국 정치 지형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국채 강세와 달러 폭풍은 연말을 지나면서 내년 1년 내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달러 고공행진은 뭐 지정학적인 위기가 전부였죠. 단기적인 이유 때문에 잠시나마 출렁거리다가 안정적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11월 대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5년 이상의 궤적으로 가는 굳어지는 금융환경의 변화가 초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관세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인플레 현상 재등판 결국 금리는 다시 인하에서 인상으로 유턴이 될 수 있는 정말 유례없는 대변화도 찾아올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 금융시장은 거의 극악의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한은 총재가 비상선언을 내릴 수 있는 환율 급등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이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도 바로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깔려 있는 거죠. 지금의 환율 급등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달러 강세장이 찾아올 것 뻔한데 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거고 본격적인 대변곡점이 찾아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기적인 처방으로 끝이 날 사안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한국은 80% 가까운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거의 끝에 다다른 자산 쏠림 현상이 극에 달해 있는데 이게 죄다 뭐 부채로 이루어진 유리성이라서 강력한 충격이 한 방 때리고 지나가면 와장창 깨질 수 있는 내구도가 뭐 엄청나게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초강달러 현상이 금융시장을 압도하게 되면 버틸 힘이 없는 거라. 지금도 겨우겨우 뭐 빠져나온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이젠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느낌적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다 1900조에 다다른 부채의 가역적인 힘이죠. 선순환되는 생산성을 깔고 가는 아파트 가치가 아니라 그냥 기대의 심리로 묻어둔 빚 규모이기 때문에 이 기대마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시장을 한 방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그 부동산이 아니라 한 방에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여기서 부자를 빼내야죠. 동산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는 시시각각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것도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 바로 코앞 11월 미국 정치 지형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시장은 이 스멜을 바로바로 막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뭐 현재 선수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죠. 주말에 올라온 거래 동향 한번 보세요. 아파트는 매매가 0건입니다. 주말엔 그래도 뭐 두 자리 숫자 채워졌는데 이게 거의 뭐 제로섬이네요. 게다가 주택 동향도 마찬가지. 매매가 한 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아마 전세가가 급격하게 꺾일 수 있는 거 수요가 뭐 이렇게 급변하게 매매와 함께 줄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산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뭐 무주택자들은 이미 전고점을 찍은 고점의 가격 떠안기 싫은 거고 굳이 뭐 설거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동시에 다주택자들은 이미 7월부터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이 됐습니다. 실수요가 거래가를 밀어 올린 거지 다주택자들이 깔아놓은 자금이 움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이 지금의 거래량이 반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 떨어졌다, 아파트값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게 연말로 갈수록 살벌하게 하락하는 아파트값이 진짜입니다. 지금은 11월 한계선상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호가세와 함께 매물이 9만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어프 하면서 한계선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11월 7일부터 미친 듯이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늘이 말한 변동성의 급변침 시점이 바로 이 포인트라는 얘기고요. 그러니 얼마 안 떨어졌네. 이만큼 떨어졌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서막에 불과하다는 얘기. 11월 중순으로 가면서 얼마나 아파트 가치가 기대 심리를 무너뜨리는지는 두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매물 현황만 봐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거의 일주일째 8만 7천 선에서 꼼짝을 하고 있지 않죠. 그만큼 잔고에 빠져 있는 거고 11월 추이를 보겠다는 건데 아마 거의 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쏟아져 나오는 매물량을 보게 될 것 같네요. 그만큼 집주인들 등에서 땀이 나고 있는데 전혀 지금 거래 회전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매수세가 이 정도로 얼어붙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 중에 급매로 던져서 빨리 팔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급한 사람들인데 이게 거래가 전혀 요지부동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분위기 바뀌는 다음 달 11월 7일 미 대선의 결과 추이에 따라서 그 주간은 거의 정신없는 금융 대변화가 시작이 될 거고 한국 부동산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고비가 될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고용지표 바닥에 쫙 깔리면서 미국 대선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자산시장의 대변동은 한국 부동산 리부팅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경기 체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물가 역시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선 미국발 금융 대변화에 따른 환율 변화가 가장 첫 번째 파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뒤따르는 금리 변화. 시중은행은 국채금리 동반해서 계속적으로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빚규모가 천문학적인 한국 부동산은 가장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고 기다리신 거 잘하신 겁니다. 반세기 만에 찾아올까 말까 하는 가장 저점의 진입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타이밍 잘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바로 내일부터 난리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미국발 여러 지표들이 기대치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11월 대선 결과 여부에 따라 한국 자산시장은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서 그 운명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이 타이밍 꼭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법덕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